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 노트 시즌4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 넘게 떨어지면서 206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3일 이후 최저치인데요. 캐나다가 중국 화웨이 창업주의 딸이자 화웨이 최고 재무 책임자인 멍완저우를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하면서 미중 갈등 심화 우려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고요. 미국 국채 3년물과 5년물 금리가 역전된 것도 시장에 우려를 낳았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이 4천억 원 가까이 물량을 내던지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요. 한편 코스닥 지수 3% 넘게 급락하면서 67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 모두 팔자에 나섰고요. 모든 업종들이 떨어진 가운데 제약이 4%대로 가장 큰 낙폭을 그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말 안 좋았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셨나요? 그렇죠. 네, 일단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오늘 시장도 상당히 좀 답답한 마음을 보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여러 가지 변수가 아직까지도 시장에 내포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전망치로는 미중 정상회담만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식으로의 언론에서도 많이 그런 식으로 나왔었고 투자자분들이 대부분들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제가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에게 항상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적인 낙관론은 정말 좋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낙관론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정말 냉철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객관적으로 말해서 솔직히 좋은 내용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측면이고 지속적으로 지금 중국을 압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 화웨이의 최고 재무 담당자인 바로 이제 최고 재무 담당자를 이번에 미국 측에서 이제 결국 다시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 지난 새벽 시간에 크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선물 지수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급락했다는 건 역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고 역시 일본 니케이 지수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고 상해 종합주가 지수도 전부 다 그런 우려감을 지금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차트를 먼저 보기 전에 앞서가지고 나스닥 선물 지수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어제 저녁까지는 해당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시간에 갑자기 급락했었던 게 이제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급락이 나왔던 겁니다.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표들도 전부 다 사실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지수가 오늘 우리나라 장 3% 정도 하락한 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뭐 수급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개인들 수급만 이제 있을 뿐이지 외국인들 수급도 그렇고 기관들 수급 역시 매수를 잡아주는 주체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마냥 매도만 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장중에는 우리나라 장중에는 선물 매도가 한 5천 계약 이상의 매도가 나왔었는데 동쇼가 들어가면서 매도량이 풀려가면서 매수로 전환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즉슨 물론 이 단기 변동성이 확대가 돼서 시장을 누르곤 있지만은 마냥 저냥 시장을 폭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방어를 하고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오늘 종가상 사실 코스닥 기준 677포인트. 자, 앞전에 이제 사실 전고점 구간대가 이 677포인트였었고 이 677포인트를 뚫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이 만약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단기 반등 정도를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일장에도 여기 구간대가 깨지고 나서 조금 더 밀린다라면 당분간 아마 연말 때까지 시장이 좀 약세로 갈 수 있다는 거를 좀 참고를 하시고 그러니까 약세라는 말은 하락이 아니라 박스권에서 시장이 강한 상승이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으로 좀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대회 변수로 불확실성 확대되고는 있지만 지수가 방어는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지지선이 깨진다면 연말까지는 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하셨고요. 시장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은 어떠한 종목들이 검색기에 포착이 됐을지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유보텍 확인하겠습니다. 정부가 노후화된 열 수송관을 점검한다는 소식에 오늘 일부 관련주들 상승했는데요. 이 종목은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지만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9%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뭐 정부 측에서 이제 뭐 노후화된 수도관을 교체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 뭐 개인 투자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이 사실 급등을 했었던 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이 438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438억이라는 거는 그만큼 소형주라는 건데 이런 소형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급등 나오는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시장 자체가 지금 대외 변수들 때문에 소위 말해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도 압박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장중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장중 전체 하락 종목이 1,900개까지도 나왔던 만큼 실질적으로 대형주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지는 펀더멘탈이 튼튼한 가치주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슈, 테마가 강한 종목들,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조금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이슈들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라는 건 참 간단합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안 가는 겁니다. 물건값하고 똑같습니다. 대게 공판장 가서 갓 잡아 올린 대게 가지고 10,000원에 팔 수도 있지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결국 경매가 치열하게 붙고 경매가 치열하다 보면 그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역시 이런 소형주들이 사실 그런 뭐 테마, 그러니까 직접적인 실질 사업주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만큼 해당 종목들을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짧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짧게 챙겨가는 전략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만큼 소형주 급등이 잦게 나온다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은 좀 짧게 단기로 매매를 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가블메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자동차 전장 사업과 또 메탈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오늘 급등세를 보이면서 17%대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이유로 급등했을까요? 네, 뭐 앞서 사실 유보텍하고도 비슷한 뭐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뭐 전체적으로는 메이저 수급들이 압박을 누르는 만큼 펀더멘탈이 튼튼한 가치주들이 가질 못합니다. 소위 말해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주도 못 가고요. 내지는 고 PER 종목들, 바이오, 뭐 2차 전지 이런 섹터 매매 자체가 아직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어렵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평소에 바라봤던 종목들은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있는 종목들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내년 초에 있는 정치적인 이슈, 바로 뭐 당대표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시각이 쏠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누구 관련주다라고 하지만은 직접적으로는 사실 여러분들 관계가 없습니다. 가블메탈도 과거에는 한참 대선 때나 내지는 뭐 이 선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급등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좀 급등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매매함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목들이 뭐 계속적으로 올라가겠지라는 기대감보다는 냉철하게 해당 종목들 올라갈 때 짧게 공략해서 빠져나가시거나 내지는 올라갈 때 사시는 게 아니라 급등 전에 선침해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런 자리를 공략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블메탈처럼 정치적 이슈로 강세를 보인 종목들은 짧게 가져가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SG충방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SG그룹 계열로 시트 봉제 사업 그리고 시트 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오늘 이 종목 상한가를 썼습니다. 종목이 어떤 이유로 포착됐을까요? 예, SG충방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정치 테마 관련된 이슈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시장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쏠리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는 잠깐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SG 충방이 아니라 다른 종목인데요. 바로 진양산업이라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도 최근에는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뭐 소위 말해 정치인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알고 가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이벤트로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해당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직접적으로 소위 말해 뭐 정치인 누가 당선이 됐다고 그 기업들이 수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의 기대감, 소위 말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기대를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런 종목들도 지금 공시가 나온 게 결국 해당 기업에서 당사의 이 양준영 이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하고의 단순히 동문이라는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라는 식으로의 조회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과거에도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이런 공시가 나오고 나면 항상 하한가가 나오거나 폭락이 나왔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치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하심에 있어서 방금 설명드리려고 했던 SG 충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그냥 올라간다고 무작정적으로 쫓아가시기보다는 해당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물론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만큼 해당 종목들 짧게 공략을 하셔서 뭐 주가가 상승한다라면 짧게 챙겨가는 전략으로 최근 시장에서 대응을 하시고 올라간다고 그냥 계속 고점에서 사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 갑자기 또 급락 나오는 경우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아직 상승이 안 나온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이거는 매매 패턴이 있고 매매 기법이 있는 게 아니라 안 간 종목들도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 상승 여력이 남은 종목들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이제는 좀 피해야 될 종목들까지 제가 골라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온라인 방송 참여하셔서 이런 이슈들도 또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검색기에 포착된 새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들과 우리 시청자분들이 피해야 하는 종목들까지 콕콕 집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목요일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님, 오늘은 어떤 강의일까요? 네, 현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공포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저 우라노스가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또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실 분들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 시장에 대한 올바른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제가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 전략을 취해야 될 게 내년에 대한 기대감, 결국 내년에 대한 산업이 좋을 만한 기업들이 어떤 게 있을지 그게 중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잠시 뒤에 내년에 대한 유망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 시장의 분석과 또 내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유망주에 대한 강의, 지금 바로 우라노스 전문가의 강의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의 이 뭐랄까요? 이 뭔가 전투력이 꺾이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조금 시장이 좋아지겠지. 이제는 정말 주식을 해도 되겠지. 뭔가 새로운 종목을 살 때가 되지 않았을까?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되어 간다. 그러면 이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시장은 우리의 예상을 항상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참 그래요, 여러분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말이죠. 마치 수학, 산수처럼 1 더하기 1은 2라고 딱 나온다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없을 거고 이 주식에서 정말 내 노후 준비도 참 잘 될 것 같은데 참 주식이라는 건 말입니다.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처럼 내지는 딱 1 더하기 1에 2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3이 되는 경우도 있고 5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예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저도 어제 저녁까지만 시장을 보더라도 이거 뭐 미선물이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다행히도 중국한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 점차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오늘 새벽 아침 6시에 일어나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야, 이런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갑자기 일어난 일에 시장이 크게 떨어졌고 크게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아마 종목들, 보유 종목들이나 여러분들 계좌가 아마 좀 크게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길래 주식시장이 이 모양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도대체 이게 뭔지 이것 때문에 왜 시장이 떨어졌을까요? 자, 중국 화웨이 바로 통신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SKT, KT, LG U+가 있다면 중국의 최대 통신사가 바로 화웨이라는 곳인데요. 화웨이의 창업주의 딸입니다. 지금 화웨이에서 최고 재무 책임자를 맡고 있는 인물이 지금 캐나다에서 체포영장을 받았고 결국 지금 미국의 인도가 되려고 합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뭐 미국에 대해서 제재를 어겼다라고는 하는데 그동안 사실 미국에서 계속 뭐 유럽이든 캐나다든 이쪽에다가 전부 다 화웨이의 장비를 쓰지 말라고까지 했었습니다. 중국을 압박하려고 했던 의도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가 발발하자마자 야, 이거 미중 정상회담이 협상이 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전쟁이 발발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주식시장에는 투심이 꺾이게 되면서 문제가 터지게 된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요. 이 화웨이를 지금 이번에 새로 이슈가 터진 게 아니라 화웨이 건이 지난 한 달 전부터 사실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압박을 가하던 카드입니다. 주식시장은요, 여러분들 새로운 이슈에 민감하지 기존에 있었던 이슈에는 민감하진 않습니다. 기존에 계속적으로 있었던 이슈인데 아마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이거를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히려 화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고 가신다라면 이게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의 갈등의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 측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슈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슈가 하나만 터지면 다행인데 거기에 맞물려서 또 하나가 터집니다. 자, 이 비핵화 협상을 하자고 미국에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측에서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는 종전선언을 하지 못한다라고까지 단정을 지어놨는데
이 비핵화 협상 중에도 저기 영조동이라는 곳에서 대규모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게 또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게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식시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들고 일어난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받아들인 건지 더 확인을 해볼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까지 또 터졌다는 거고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또 이겁니다. 미국의 채권 금리입니다. 특히나 3년물 채권 금리하고 5년물 채권 금리의 역전 현상이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원래 저렇게 정배열 상태로 가는 게 맞는 건데 갑자기 역배열 상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벌어진다는 것은 사실 경기의 둔화 이야기라는 거고 지난 2007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버블이 많이 꼈고 미국의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이거야말로 또 역시 선진 국가가 무너지면서 전 세계를 충격을 주고 있는 요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미중 무역 분쟁의 제 이슈가 재부각되고 있다는 거. 북한의 미사일 기지 운용 의혹 그리고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3% 이상의 하락이 나온 거고 사실 우리나라만 빠진 게 아니라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2% 이상의 하락이 나왔고요. 역시 상해 종합주가 지수도 오늘 장중 하락폭이 조금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나 S&P 선물지수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하락 추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지금 시장에서 정말 큰 문제가 발생되는 요소일까요? 글쎄요. 미중 무역 분쟁 최근에 트럼프가 나는 관세맨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중국 측에 원하는 조건을 더 빨리 갖고 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지금 극도의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지난 10월 달 대비해서 현재는 양 국가의 사이가 조금은 나아진 상황입니다. 화웨이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재부각이 되고 있고 다시 발발이 터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난 10월 달 대비해서는 시장을 뺄 만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기지 의혹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좀 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글쎄요. 외신에서는 지금 정말 많이 떠들고는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된다고요. 사실 이 부분의 가장 최초적인 원인은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둔화된다는 거에 있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우리나라까지 내년에 대한 경기 전망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게 시장에는 그렇게 악재는 아니라는 거죠. 최초의 원인인 미중 무역 분쟁만 해결만 되면은 이 부분도 해결될 요소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2007년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시장이 바로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2007년에도 그랬고 과거 역사적인 상황을 다 보더라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을 때 당시에 잠깐의 시장 변동성이 있었지만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는 다시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7개월 뒤에 정말 경기가 정말 둔화가 됐을 때 시장이 크게 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게 당장 시장을 크게 떨어뜨릴 요소가 아니라 6, 7개월 뒤에 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있어도 당장의 시장을 크게 하락시킬 만한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외 변수에서 과연 우리나라 시장 여러분들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고 시장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손절을 해야겠지만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면
지금 내가 보유한 종목이 떨어졌어도 여러분들 버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떨어질 것 같습니까? 다음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 시기가 되면은요, 12월입니다. 12월에는 여러분들 무슨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까? 산타랠리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자, 뭐 제가 산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이 산타랠리, 소위 말해서 12월 달만 오면은 항상 뉴스에서 나오게 되는 단어입니다. 이번에는 산타랠리가 가능할 것인가? 2018년에는 산타랠리 될 것인가? 2017년에도 역시 산타랠리, 연말에는 산타랠리다. 2016년에도 그랬고요. 근데 이 산타랠리라는 말은 여러분들 사실 미국에서 먼저 출발이 됐는데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타랠리란 말은요, 매년 마지막 달입니다. 12월. 보통 우리 투자자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12월 초부터 연말까지 산타랠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산타랠리는 12월 거래가 끝나기 5거래일 전부터 시작해서 연초 1월 2일부터 3일까지 2거래일 정도까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7거래일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보고 산타랠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유래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 연말이 되면 사실 이거는 미국에서 먼저 나온 단어입니다. 산타랠리는.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산타가 없지 않습니까? 자, 연말이 되면 보너스 증가로 인해서 소비 지출에 대한 게 증가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11월 달과 12월 달이 무슨 시즌입니까? 미국하고 중국 전부 다 소비 시즌입니다. 특히나 미국인들도 그렇고 중국인들도 그렇고 연내에 가장 소비 규모가 큰 때가 11월에서 12월입니다. 1년 내내 소비 비중이 한 20% 정도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소비 지출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익이 증대되는 현상. 그러니까 결국 기업들의 이익이 증대되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되면 내년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게 되고, 내년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니까 증시가 부양이 되고, 그러면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산타랠리가 나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물론 올해도 관군제가 있었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고 미국과 중국의 양 국가의 소비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확실히 증가했다라는 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사실상 산타랠리가 나와야 되는데 올해는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올해는 미중 무역 분쟁과 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뉴스나 언론 매체에서는 산타랠리 올해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아마 암묵적으로 올해 연말은 시장이 안 좋겠지 라고들 다들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역사를 알면은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199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 통계를 계산을 해봤는데 평균적으로 78%의 상승 확률이 있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몇 년 지났습니까? 18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니죠. 28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28년 동안 거의 80% 규모의 시장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연말에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연초 대비해서 연말 갈수록 시장은 좋지는 않았지만 항상 이 12월 달 말쯤에는 증시가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쎄요. 최근에 월가 증권사들 쪽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는요. 내년 중국 증시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홍콩 항생 순수익률이 최대 10%다. 그리고 내년 신흥국 채권 수익률이
상승할 것이다. 주식 통화 전부 다 강세를 보일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비관론, 현금을 늘리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거는 선진국가에 해당되는 말이고, 기사 내용을 보면은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내년에는 신흥국가들에 대한 전망이 좋을 것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흥국가 내년에 터닝 포인트다. 미국이 지금 많이 버블이 껴있고 미국에 대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만큼 미국 증시보다 내년 신흥국 증시가 더 나을 것이다. 역시 달러 수요가 줄고 있다. 내년부터는 약달러가 가속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주식 팔지 말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많은 월가 증권사들이 전부 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전부 다 그런데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여드렸을 겁니다. 자, 어제 보여드렸던 게 여러분들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오늘 시장이 떨어졌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역시 최근에 선진국가들에서의 자금이 유출되고 있고 이 자금들이 대표적인 신흥국가들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식형 펀드 쪽에 신흥국가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선진국입니까? 신흥국가입니까? 당연히 선진국이면 좋겠고 여러분들 선진국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이머징 마켓, 신흥국가입니다. 특히나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 우리나라가 비중이 2위입니다. 그 말은 신흥국가로 자금 이동이 된다면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그렇다면 내년에는 미국 증시가 조금 더 하락하더라도 디커플링 형상으로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한국 주식을 팔지 말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시장이 떨어집니다. 하루하루 볼 때마다 고통스럽고 답답하죠, 당연히. 왜? 내 종목이 떨어지고 정말 시장이 폭락하기 때문에 내 종목만큼은 안 떨어졌으면 하지만 시장이 떨어지니까 내 종목도 피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 대해서 자꾸 불확실하게, 이제는 가능성이 자꾸 안 좋아지고 이제는 던져야 되나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으로는 지치시겠지만 지금은 사실 던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 2010년 이후로 월별 프로그램 평균 순매수에 대한 데이터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까봐 제가 이만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1월달 대비해서 연말로 갈수록 여러분들 막대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연말로 가면 갈수록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고 그만큼 증시를 떨어뜨리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물론 당장의 하루의 주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앞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3% 하락이 마치 지난 10월 달에 공포를 떠올리게 하고 여기서 시장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여기서 시장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고 현재의 객관적인 내용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결국 내년에 대한 전망을 보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투자자분들이 지금 취해야 될 전략은요, 공포감이 아니라 공포보다는 용기를 가지셔야 될 때고,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이 답답한 마음을 오히려 기회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현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고요.
자, 무슨 말이냐? 공격적으로 매수할 구간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다고 시장이 떨어진다고 그냥 무작정적으로 손절할 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현재 보유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현금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이고, 이 현금을 시장 하락할 때 그리고 시장이 상승하기 직전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사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이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러면은 이 현금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대응 방법,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단기적인 시세는 당연히 개별 종목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시장이 안 가니까요. 시장이 박스권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고 계속 박스권에서 저항 맞으면 떨어지고 저항 맞으면 떨어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형주들, 소위 말해 성장주들은 상승이 못 나옵니다. 반도체, 바이오, 뭐 2차 전지, 철강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요 섹터들이 큰 상승이 나오질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시장에 수급 쏠리는 종목들은 소위 말해 개별주들, 앞으로 일정에 있는 일정주들이나 테마주들의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잘 아셔야 될 게, 제가 앞서 오프닝 때 특징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테마주, 일정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총이 1000억이 안 됩니다. 1000억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위 말해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관심 있는 종목이 아니라 주변에서 떠도는 이슈로, 소문으로 누군가가 당연히 이 소문을 퍼뜨리겠죠. 이 소문을 퍼뜨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우르르 쏠려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쏠려 들어가다 보니 시총이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이 안 나오겠지만,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물량이 없다 보니 당연히 급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소위 말해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정치 테마주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매매 방식은 이 정치 테마주들을 크게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매매하실 게 아니라, 과거에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대선 때 대선 테마주들이 크게 움직인 것도 맞지만 잘못된 매매 방식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폭락이 항상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그야말로 단기적으로 방망이를 짧게 쥐어간다는 생각으로 공략을 하시고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전문가님, 저는 정말 그렇게 마음 급하게는 못해요. 그런 거 너무 막 가슴 졸려요. 무서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당장 시장이 안 움직이고 당장 수익 내기가 어렵다라고 이 종목들을 굳이 쫓아가시기보다는 내년 전망이 밝은 산업에 조금 더 집중 매매를 하시거나 내지는 저점 매수를 잡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정말 투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소위 말해 월가의 투자 대가들 선취매해라, 내지는 가치주 매매를 해라라는 말을 합니다. 대다수의 이런 월가의 투자 대가들이 하는 매매가 바로 내년 전망이 밝은 산업에 투자를 하는 방식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야 빨리빨리 내일이라도 수익을 내고 싶고 모레라도 수익을 내고 싶지만, 정말 월가의 투자 대가들이나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전망이 밝은 산업에 그냥 바닥에서 선취매를 해두고 2개월, 3개월, 4개월 뒤를 바라보고 미리 선취매를 해둡니다. 당장 안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년에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비전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월초 효과로, 연초 효과로 1월달과 2월달 시장은 평균적으로 시장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대해서 무서워하기보다는 1월달과 2월달에는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종목들 충분히 담아두신다면 분명히 연초 대비해서 연말에 수익 날 수 있는 매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17년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8월 2일 날 정부 측에서는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이라는 정책이요. 자, 화면상으로 보시다시피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당시에 뉴스나 많은 언론 매체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동산 종말론, 부동산은 끝났다. 이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작년 8월 달 당시부터 많은 사람들과 시장에서는 건설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됐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주가가 어땠습니까?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대표적인 종목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입니다.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이 8월 2일부터 8월 2일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8월 2일부터 주가가 4개월 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정부 규제로 인해서요. 마치 지금 어떻게 보면 코스닥 차트하고도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코스피 차트하고도 비슷해 보이고요. 자, 보통 그러면은 만약에 작년에 이 종목들을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정부의 규제 때문에 건설주가 안 좋대. 부동산 끝났대. 이거 더 떨어질 텐데 손절을 해야겠지? 이거 더 갖고 있으면 비전이 없을 것 같아. 정리를 해야겠지? 에이, 모르겠다. 손절하자.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에이씨, 모르겠다. 그냥 일단은 한번 홀딩해서 갖고 가보자.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저 우라노스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 산업에 대해서 작년 이맘때쯤에 강의를 한번 해드렸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작년 이맘때쯤입니다. 작년에 제가 방송을 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11월 28일 날 정확하게 이날 제가 건설업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드렸었습니다. 부동산 규제 때문에 건설업이 안 좋을 것이다. 저 우라노스는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다음 화면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자, 작년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강의를 해드리기도 했고 제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신 분들에게 선물로 드렸던 자료집입니다. 자, 제가 매년 연말 때마다 그 다음에 대한 베스트 유망주, 베스트 산업에 대해서 항상 자료를 만들고 제가 온라인 방송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분들에게 뭐라고 적어놨냐면 전 세계가 저금리 시대로 가고 있는 만큼 부동산 규제가 되기가 어렵다. 오히려 이 부동산 규제는 단기적인 정부 정책일 뿐이고 오히려 이 규제가 완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건설주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작년 시크릿 노트의 재방송을 여러분들 보셔도 됩니다. 실제로 제가 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갖고 계신 분들에게 손절하지 말라 했습니다. 건설업종 저렇게 쭉 떨어졌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뉴스나 언론 매체에서는 건설주가 좋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설주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저는 저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을 2018년 유망주로 뽑았었고 올해 건설사 영업이익 1위 유력 후보다라고까지 제가 자료집을 통해서 적어놨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올해 현대건설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상승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아니죠. 12월 달 이 시크릿 노트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 이후에 현대건설이 100% 올라갔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건설주가 악재가 있었고 주가가 최저점이었는데 내년에 대한 산업 전망이 좋아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통해 소개시켜드렸고 2018년을 빛냈던 산업이 건설업이었고 현대건설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종목들도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 대다수의 산업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전망이 좋은 산업이 올해 건설업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주가의 흔들림에 쫓겨다니실 게 아니라
2019년 전망이 좋은 산업을 미리 공략을 하시거나 미리 준비를 해서 내 계좌에 담을 전략을 취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온라인 공개방송 오시는 분들에게 2019년 과연 어떠한 산업이 유망하고 어떠한 종목이 유망한가 오늘 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자료집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오셔서 작년 이맘때쯤에 못 받으신 분들은 2019년 자료집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현 시장에서의 대응법 소개하셨는데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내년에 산업 전망이 밝은 유망주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시크릿 노트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